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반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뭐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죠.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가 힘든 상황까지도 가신 분들이 있고, 또 직장인 역시도 일이 많이 줄어버리니까 이전 같으면 잔업이네 뭐네 해가지고 그 수당이 많이 붙어서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수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마저 단축이 되고, 그보다 더해서는 그냥 무급휴직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무직자나 이런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좀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찌됐든 신용이 좋고 기존 채무가 없으면 은행에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은행에 가실 분들은 인터넷으로 알아보지도 마시고 어디다 묻지도 마시고 무조건 은행에 가셔가지고 해당 은행에다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 은행조차도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참 막연하죠. 이럴 때. 자, 이럴 때 대출을 받는 방법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려고,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순위로 이미 1금융권이나 정부지원 상품 이용해가지고 이미 다 대출이 있는 분들이죠.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은행에서 받으면 되고요. 근데 이미 선순위를 은행에서 받고 난 분들은 더 이상 은행에서 추가 자금을 해주질 않죠. 그런다고 해서 은행에서 신용대출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파트를 담보로 후순위 담보대출,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도 이 현 정부 들어서 뭐 가계대출 잡네, 부동산 잡네, 그러면서 이거마저도 굉장히 깐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아파트 뭐 7, 8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이 지금은 60%, 70%, 뭐 투기지역은 40%, 뭐 9억 넘는 건 아예 안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네 진짜. 내 아파트로 내가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 받겠다는데 왜 그걸 막냐고. 막으려면 진짜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투기 업체라고 해야 돼. 투기자라고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데, 일반 서민들, 그냥 딸랑 아파트 한두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막아버리니까 자금을 쓰고 싶어도 못 써. 그래서 이용하게 되는 것이 결국 이자가 높은 것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미치고 한장할 일이 있죠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런다고 해서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후순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솔직히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목이 잠기지. 자, 일단은 직업별로 보면 개인 사업자가 있죠. 사업자, 그리고 직장인 또는 프리랜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직자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쭉 한번 나눠볼게요. 이전에는 법인 대표도 가능했는데, 요즘 좀 법인 대표가 너무 좀 까다롭고, 또한 있던 상품마저 없애버린 경우가 많아서, 일단 참고만 하세요. 법인 대표분은. 이쪽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은 법인 대표도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법인은 안 됩니다. 법인 소유 아파트는 안 돼요. 법인 대표 소유 인 경우에 개인 사업자라도 취급을 해가지고 진행했던 적이 있고, 현재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참고는 하시라고 제가
메모를 했고요. 자, 이렇게 직업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직장인 또는 프리랜서 또는 무직자.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곧 이 직업별로 대출 상품이 나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품으로 나누어지냐? 일단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중 이금융권에서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그래서 취급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사업자금이란 대출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또는 뭐 선순위 아파트 담보대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로 건너뛰게 되면 금융사 상품을 이용을 못합니다. 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후순위예요. 그럼 선순위로 이미 가계자금 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가계자금 대출밖에 안 돼요. 사업자금 대출, 그나마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금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P2P 대출입니다. P2P 대출도 대부업체예요. 여기까지 볼까요? 무직자 같은 경우. 무직자는 P2P 또는 대부업체. P2P도 대부업체는 맞아요. 대부 등록증을 내놓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P2P와 대부업체의 차이점은 P2P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산도 있지만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담보대출이나 대출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업은 어떠느냐? 대부업은 자기들 자산 가지고 대출 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 담보대출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들이 있어요. 그 대부업체들은 자기들 자산으로만 이렇게 대출을 실행을 해주죠. 자, 그러면 금융사를 보면 캐피탈, 저축은행, P2P, 그리고 대부업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래, 좋아. 어디에서 받더라도 그래, 받는 건 좋다. 근데 문제가 또 이자죠. 아무리 뭐 대출 많이 해주면 못해. 이자가 너무 높아서 내가 못 갚을 정도면 아무 의미가 없지. 못 갚았다고 괜히 침 날리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이자 비교를 해보자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후순위로 약 7에서 11%대에 형성이 됩니다. 무슨 대출이 이렇게 금리가 높아, 담보대출이?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 후순위예요. 선순위 아니에요. 은행에서 받는 선순위하고는 완전 틀리죠. 후순위는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P2P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기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1%대. 그러면 무직자의 경우에는 P2P 또는 대부업을 했는데 P2P는 똑같아요. 7에서 11% 이게 나가지만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4% 완전 고금리가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낮으냐 높으냐 갈리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그러면 금리는 알았고 도대체 대출 금액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래야지 나도 계산을 두드려 볼 거 아니야. 우리 집으로 내가 얼마큼 받을 수 있을는지. 그죠? 자, 적용 금액을 한번 볼게요. 자, 적용 금액을 보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로 이용하고 있는 대출죠. 여기에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설정 금액이에요. 엊그젠가 어저께인가 고객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순위로 1억 5천이라 했나? 1억 6천. 저한 1억 5천이라 치고요. 1억 5천 받아. 혹시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뭐 1억 5천, 대부분 1억 8천인데 혹시나 해서 110%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집은 1억 5천 그대로예요. 그래. 에?
1억 5천 빌리셨다면서요. 예. 근데 설정 금액도 1억 5천이라고? 아, 우리 집은 빌린 만큼 설정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하고 등기를 빼봤더니만 역시나 1억 8천이야.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본인이 대출 받은 금액하고 설정 금액이 틀려. 일반적으로 설정 금액은 12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억을 받았다. 그럼 1억 2천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P2P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선순위 잔액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만약에 1억 받았다면 1억 2천이 설정이 돼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 같은 1억 받았다. 그럼 설정 금액은 안 봐요. 그냥 1억만 봐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또 계속 갚아 나갔어. 1억 받았는데 갚아 나와서 한 7,500 남았어. 설정은 1억 2천이 돼 있더라도 그러면 7,500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P2P가 좀 많이 끌리는 부분도 있어요. 남아있는 잔액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무직자의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잔액 기준이지만 대부 같은 경우는 설정 금액 또는 잔액 기준인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 이렇게 그냥 잔액 또는 설정 금액, P2P는 잔액, 대부분은 설정 금액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았어. 그러면 우리 집 선순위 설정 금액 빼고 그래가지고 금리는 7에서 11%. 그럼 얼마까지 해준다는 거야? 설정 금액 빼면 우리 집이 2억짜리면 1억 받았으니까 1억 2천 설정돼 있으니까 8천만 원 다 나머지 8천만 원 다 해준다는 뜻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한도. 이건 캐피탈이나 저축의 경우에 지금 최대 95%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최대라는 말.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뭐 최대 100%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9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최대란 말은 곧 95%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90%가 나올 수도 있고 85%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집이 KB 시세로 2억이니까 1억 2천 설정돼 있으니까 95%면은 1억 9천에서 1억 2천 뺀 나머지 7천만 원 그럼 이용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시세가 아니라 지금은 낙찰률이에요. 낙찰률. 시세하고는 틀리죠. 시세보다는 보통 낙찰률이 더 낮습니다. 낙찰률은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고, 이제 금융사에는 낙찰률 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는 금액을 정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P2P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최대 85%. 역시나 낙찰률 기준이고요. 또한 여기까지 적어놓고 여기도 낙찰률 기준으로 그래서 85%에서 여기는 80% 무직이니까 80%에서 또는 대부분은 95%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낙찰률로 따지니까 서울에 있는 3억짜리 집하고 어디 부산은 좀 그렇고 어디 경남 양산 그런 쪽 거기하고 낙찰률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3억짜리 집에도 어떤 집은 2억 5천까지 가능하고 어떤 집은 2억까지 가능하고 뭐 이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낙찰률이. 특히 요즘 낙찰률이 많이 낮은 것이 이 경상도 쪽, 뭐 강원도하고 충북 쪽은 이전부터 원래 좀 낙찰률이 낮긴 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전에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조선업이 힘든 이유로 군산은 군산하고 전북 군산 그리고 경상도 쪽 이쪽이 좀 낙찰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쪽에
그쪽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낙찰률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았고,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이용할 수는 있겠네, 대충. 근데 나 신용 불량자인데 괜찮을까요? 신용 불량자는 그 어떤 대출 상품도 안 되죠. 연체 중이신 분들도 안 되고. 자, 캐피탈의 저축은행 나이스 7에서 올 크레딧 8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보다 점수가 낮아버리면, 등급이 낮아버리면 신용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최근까지 문제가 있었거나, 최소한 나이스 7, K18 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P2P는 어떻게 할까요? P2P는 나이스 8, K12 8 등급. 그러니까 현재 연체중만 아니면 된다 이거죠. 연체중만 아니면 진행을 해드릴 수 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P2P야 당연히 뭐 나이스 8에 K12 8이지만 대부업 같은 경우는 나이스 9에 K12 9등급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연체 중인 분들도 연체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대부업체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어느 대부업체는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부업체가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가 될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가버리죠. 1년에 24%면 월 2%예요, 월 2%. 월 2%면 신용대출도 월 2%면 엄청나게 높은 금리인데 담보대출은 어마어마하죠. 왜?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서 금액이 훨씬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만 받는다 치더라도 5, 20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 이자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안 써야죠. 썼다가는 큰일 나죠. 자, 오늘은 이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직업에 적용되는 상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격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이 부분 잘 참고하세요. 후순위로 이용하시려면 뭐 여기에 따라서 A씨를 하나 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A씨는 제가 다음에 또 들 테니까 뭐 본인 직업에 맞춰서.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그 간혹가다 이쪽에 속하신 분들이 이걸 이용하고 싶어서 신규 사업자라는 것을 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품이 제한적인데 이렇게 해서 이 상품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이 부분은 뭐 연락을 주신 분들한테 이제 또 상세히 또 설명해 드릴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